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월이라 아직도 저희가 귀로 떠나는 음식 기행. 그렇죠. 계속 아직 떠나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네. 다 같이 떠납시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이제 경기도가 남아 있어요. 많이 왔네요.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솔직히 다 훑고 너무 아쉬운 곳이 너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이거 할 때마다 모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갈 데가 많고 먹을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면서 핫 트렌드인 것 중에 하나가 1박 2일 당일치기 여행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실 먹는 거거든요. 그럼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기도로 한번 떠나보는데요.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기도?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넓잖아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뭡니까? 요즘에 복숭아가 많이 맛있죠. 나오죠. 지금 복숭아 철이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고. 네, 비싼 거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네, 지금 다 비싸니까. 다 비싸. 네. 과일을 못 먹겠어요. 하면 다 비싸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요. 복숭아 유난히 오르긴 했지만 사실 1년 중에 그러니까 1년 중에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복숭아가 거의 철이죠, 지금 딱. 네, 여름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없죠. 과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싸고 많을 때예요. 그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복숭아가 사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장호원이라고 하면은 복숭아 축제도 생각나고요. 네, 장호원 복숭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장호원이 복숭아 정말 많이 이게 경기도인가요? 그렇죠. 이천시예요. 이천시.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숭아 나무를 이 이천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갔다가 그걸 접목을 해갖고 개발을 해서 계속 이걸 퍼뜨린 거죠. 장호원 복숭아의 유래가 그래요. 그런데 이 장호원이 신기하게도 복숭아가 너무 잘 자라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숭아를 심었더니 다 맛있어요. 품종에 상관없이. 구분 없이 다 맛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게 장호원에서 이제 미백도라고 하는 약간 하얀 복숭아. 하얀 복숭아인데 살짝 질감이 있는. 그리고 이제 장호원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황도죠. 아직 철이 아니에요. 지금 황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나와요. 그럼 지금 철이 아니에요? 복숭아 철은 사실은 9월이 돼야 돼요. 9월요? 8월 아니에요? 8월, 그죠. 8월로 알고 계시기도 한데 지금 이제 살짝 계속 땡겨지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8월로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9월이 돼서 황도가 나오면 이게 진짜 복숭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황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호프집에서 나오는 안주 통조림 황도가 생각나는데 노랗게. 이 황도를 옛날에 만든 것들도 다 장호원 복숭아였었어요. 깎아서 설탕에 재운 거. 그렇죠. 근데 이게 황도라고 하는 게 그냥 장호원 황도라는 게 아예 이름처럼 붙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품질이 우수하고 맛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널리 퍼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도를 먹을 날이 지금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입추잖아요, 어제가. 맞아요. 이제 이번 주말에 말복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가 말복.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초가 말복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훅 날씨가 바뀔 텐데 그러면서 이제 황도가 싹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때 꼭 드시고 넘어가시면 좋고 만약에 장호원을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가 복숭아 농장이 진짜 많아요. 농장으로 가서 드시면. 그렇죠. 이게 이제 감곡이라고 하는 감곡IC로 나가면 이제 바로 장호원이잖아요. 이쪽서부터 다 그냥 이 장호원 일대의 복숭아 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숭아 따는 체험을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하나씩 똑똑 따는 걸 배우시고 그 복숭아로 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거나 왜냐하면 뭐 낙과도 있고 복숭아가 사실은 비싼 게 조금만 망가져도 절대 이게 손이 닿아도 그대로 다 물러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따서 뭔가 가공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하는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천하면 원래 쌀인데 쌀밥. 쌀 유명하죠. 이천 평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쌀 품종을 사실은 뭐 우리 원래 있었던 토종 품종도 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에 그러니까 이천 쌀 뭐 또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임금님 표도 네, 있고 맞아요, 뭐도 맞아요. 있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추청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고. 추정 쌀. 네네네. 근데 네. 요 쌀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품종들을 우리나라에 다시 심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토착화된 그런 품종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쌀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키바레라고 안 부르고 이제 추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쌀들이 이천에서 많이 나고 서울에서 가깝고 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천에 가면 그래서 쌀밥집이 많죠. 가서 밥도 좀 드셔야 되겠는데 농장 그럼요. 가시기 전에. 그리고 반찬도 참 잘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밥 자체가 맛있으니까 사실 반찬에 관한 그런 건 크게 없지만 네. 여기가 도드람 산이 있어요. 그 도드람에서 나오는 이게 다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또 상표라 가지고 돼지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돼지고기를 반찬으로 내놓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특산물들 모듬인 거죠, 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갖고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천 한 군데만도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어디를 또 가야 돼? 의정부? 이제 북쪽으로 동두천? 조금 올라갑니까? 여기도 그쵸? 뭐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의정부에 한동안 살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의정부가 외식의 메카예요. 메카. 정말 맛있는 진짜 게 많아요? 너무 많고요. 뭐뭐 있나요? 특히 뭐 의정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대찌개가 스타일이 두 개로 갈려요. 이게 부대찌개 매니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르겠는데 저는. 의정부식 부대찌개가 있고 송탄식 부대찌개가 있어요. 송탄. 이게 네. 이제 남북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송탄은 이제 평택 옆에 쪽이잖아요. 그렇죠. 미군 기지가 있었던 이 두 곳이 군데를 다. 기점으로 네. 해갖고 의정부식이라고 하면 약간 김치찌개에 더 가까워요. 맑은 국물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뭐 라면 사리도 넣고 네. 여러 가지 햄이랑 소세지 이런 게 들어간 조금 가벼운 느낌의 보글보글 끓여 먹는 네. 그런 스타일의 찌개를 의정부식 부대찌개라고 얘기를 하고 송탄은 그 의정부엔 또 유명한 식당 이름이 의정부식 부대찌개인데 어묵 식당이 있어요. 네. 이름 돌려 얘기하시니까. 네. 되게 힘드네요. 네. 이 어묵 식당이 되게 줄을 많이 쓰지만 그 골목 자체가 다 이런 부대찌개 비슷하게 맞아요. 한다고 쭉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식당들이. 되고 예. 송탄은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는 뭔가 되게 부유한 곳이었나 봐요. 예. 미군 부대가 내용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송탄 부대찌개는 찌개를 먹는데 소시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굉장히 많이 거예요? 들어가요. 소세지, 햄 그리고 뭐 예. 다른 부대고기 우리가 흔히 아는 미트볼이라고 하는 것들 뭐 부대고기서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치즈 뭐 그런 토핑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되게 무거운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두 지역이 그러니까 부대찌개의 메카라고 했는데 네. 서울이 또 서울식 부대찌개가 있어요. 그래요? 네, 존슨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존슨탕이 이제 존슨탕은 존슨 서울이군요. 네,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이거를 네. 부대찌개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뭔가 좀 그런 이름의 네.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내포한다라고 부대, 그렇죠. 해갖고 이 이름을 살짝 바꿔서 존슨탕 했는데 이 존슨탕은 또 특이하게도 사골 국물을 써요. 이 사골 국물 쓰는 게 서울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서울식 부대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진하고 그래서 맞아요. 사골 국물 그러면서 뭔가 들어가서. 좀 국물에 무게감이 그렇죠. 있는데 서울식 부대찌개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이거를 계속 이름을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 그 이태원에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막 퍼진 상태의 예.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정부 하면 사실 부대찌개 말고도 너무너무 먹을 게 많은데 우리가 요즘에 음식 좀 먹는다는 사람들이 의정부를 왜 많이 가냐 하면 예. 평양냉면 때문에 많이 가요. 거기에요? 평양냉면요? 예, 여기
평땡 면옥이라는 게 의정부에 네. 있는데 이 서울에 현재 있는 그러니까 평양냉면들의 여러 계보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필동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몰지로에도 있고 뭐 또 여기 장충동에도 맞아요. 있고 뭐 그게 이제 강남으로 퍼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맞아요. 신규가 생기고 이거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당이 의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제 필동에 계신 분이랑 을지로에 계신 분들이 딸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또 그 셋째 따님이 또 신사동에도 하나 오픈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강남 진출을 계속 하시고 이 스타일에서 일을 냉면에서? 하셔서 나오신 분들이 또 다른 데에다 가게를 계속 차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의정부에 있는 평양냉면집이 우리나라 전국의 평양냉면집의 뭐 기본이 되는 그러네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저희가 또 집안 어르신들이 평양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냉면은 되게 까다로운데 그렇죠. 그냥 그 집도 맛있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원래 요리가 다른 게 맞아요. 김치찌개처럼. 그래서 동두천에 가시면 또 평땡면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동두천에도.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에요. 여기는 아예 그냥 이부식 사투리로 메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닭고기를 겨자에 묻혀서 내는 냉채 요리가 있는데 그게 게자무침이에요. 게자무침. 네, 요런 거 그리고 또 이제 평양냉면을 네. 동치미 육수를 직접 담근 거에다가 섞어서 만들어서 그 시원한 맛이 근데 이게 계절 따라 바뀌어요. 그게 또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동치미 발효를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약간 국물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는 게 되게 재미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동두천에 가시면 진짜 사실은 원형에 가까운 평양 냉면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 그렇군요. 근처에 또 시장이 있어요. 양키시장이라고. 동두천에. 네.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전통 요리 떡, 뭐 약과 이런 거랑 더불어서 뭐 미제 과자 뭐 이런 것부터 옛날엔 그런 시장 가면 있었잖아요.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시에 이게 같이 있는 이 시장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두천이 또 좋은 게 약간 그 부대가 오래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바베큐 문화가 발달을 해 있어요. 미국식 바베큐 문화가. 근데 그거를 약간 경양식처럼 팔고 있어요. 그릇에 담아서. 네, 그렇죠. 그거를 근데 썰게끔? 썰 수도 있고 썰어서 나오는 네. 것도 있고 그걸 또 산속에서 계곡에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계곡에서 먹는 거는 뭐 닭백숙이나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감자전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동두천에 가시면 그런 계곡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오막집에서 바베큐를 먹는 거군요. 바베큐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양식과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여기 잘 몰랐구나. 부대찌개로만 몰랐죠. 너무 일관되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지금 겨우 두 곳 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한 곳 정도 간신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원을 그러면 빠르게 가볼까 싶어요. 네, 수원만 아래쪽으로 갈까요? 내려가면 이제 수원이 유명한 게 사실 갈비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왕자가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거기서 시작한 어떤 가게 때문이기는 한데 원래 수원이라는 그 지도상의 위치 자체가 왕이 그 아버지한테 산소를 가거나 행차를 할 때 하룻밤 쉬어가는 곳이에요. 주방을 다 끌고 가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부엌을 거기다 차려놓고 요리를 만들어 먹던 곳이 수원이었는데 수원에 이제 소를 많이 키우고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갈비를 잘 먹었답니다. 근데 이 갈비가 그러니까 화춘땡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갈비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식당. 이 식당이 수원에서 아주 성업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집 가서 고기를 먹게 되고 이후에도 대통령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갈비는 고급 음식, 맛있는 거, 대통령이 먹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갈비를 많이 먹는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많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갈비가 소금 양념이거든요. 이게 간장 양념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원식 갈비 그러면 대부분 소금 양념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감칠맛이 뛰어나요. 그래서 가시면은 이 식당이 아직도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원식 갈비라 그러면 왕갈비를 생각하지만 그 어떤 갈비들도 다 수원식 갈비는 소금으로 양념을 하는 게 더 맛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 반 왔습니다. 이게 정말 경기도 너무 많아요. 네, 포천을 비롯하여
가평, 양평, 네, 인천까지 저희가 한번 찬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음식기행 경기도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